30년간 불면증 앓던 70세 의사를 구원한 잠들기 전 5분 손가락 기적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뒤척이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2시. 다시 눈을 떴는데 이미 동이 터오고 있는 아침.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른이 넘은 한 의사의 너무나도 솔직하고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30년 넘게 다른 이들의 잠을 돌보았지만 정작 자신은 매일 밤 뜬 눈으로 차가운 천장만 바라보던 의사.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아주 우연히 발견한 지극히 간단한 방법 하나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알람 소리에 개운하게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비싼 약도 힘겨운 병원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잠들기 전 단 5분 당신의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제게는 이 귀한 지혜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2년간 수면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만나온 신경과 의사입니다. 이제 저도 이른의 나이가 되어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분들의 그 깊은 고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남의 잠은 돌보면서 정작 제 잠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 참으로 지독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지요. 침대 옆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는 것을 보며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온 것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60의 문턱을 넘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훈계하듯 말하면서도 정작 저는 매일 밤 천장의 무늬만 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나이 탓이려니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 치부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깊은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겪은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제 머릿속은 마치 끝나지 않는 회의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만났던 환자들의 얼굴, 내일 처리해야 할 연구 과제들,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과거의 후회들까지 쉴 새 없이 맴돌았죠.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러도 잠은 오지 않았고 겨우 잠이 들어도 얕은 잠결에 새벽녘에 몇 번이고 깨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저는 환자들에게 처방하던 수면제를 저 자신에게 처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이 약에 익숙해졌는지 효과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더 큰 문제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머리는 납덩이처럼 무겁고 오전 내내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사로서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제 삶의 질은 물론 의사로서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2세 김영자 어르신께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잠드는 게 무서워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저는 거울을 보듯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르신은 3년째 매일 밤 2-3시간밖에 못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서양 의학적인 접근법, 즉 수면제 처방이나 수면 습관 개선 같은 교과서적인 방법만을 제시해 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은 저희에게도 그 어르신에게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여 서재에서 낡은 의학 서적들을 뒤적이다가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제 할아버님께서 젊은 시절 한의학을 공부하셨던 터라 집에는 몇 권의 한의학 고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권에서 수면과 관련된 혈자리를 자극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발견한 것입니다. 귀 뒤에 완골, 완구, 부위를 자극하면 심신이 안정되어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평생 서양 의학의 데이터와 임상 결과를 신봉해온 제게는 다소 낯설고 비과학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도 효과가 없었기에 속는 셈치고 한번 해보자는 마지막 희망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들기 전 9분 동안 귀 뒤를 부드럽게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죠. 역시나 하는 실망감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까 무언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마음이 평소보다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뚜렷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머릿속을 헤집던 생각의 소용돌이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오랜만에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통잠을 잔 것이 실로 얼마만인지 그 상쾌함에 눈물이 핑 돌 정도였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조순자 할머니의 눈물 어린 이야기, 제가 직접 경험한 이 놀라운 변화를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환자분들과 나누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수면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께 기존 치료와 병행하여 이 방법을 조심스럽게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평생 서양 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혈자리를 운운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자책감도 들었죠. 하지만 제 자신이 명백한 효과를 보았고 환자들 역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84세의 조순자 할머니. 할머니는 8년 동안 매일 새벽 2시면 어김없이 깨는 지독한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그저 노화 현상 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이젠 잠자리에 눕는 것 자체가 공포입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밤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는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 홀로 남겨진 삶에 대한 불안감, 점점 약해지는 건강에 대한 염려. 그래서 잠드는 데만 서너 시간이 걸리는 것은 예사였고 겨우 잠이 들어도 작은 소리 하나에 화들짝 깨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낮 동안의 삶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점입니다. 밤새 잠을 설쳐 온종일 몸이 무겁고 집중이 안 되니 예전에 그토록 즐기시던 독서나 텃밭 가꾸기 같은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다음날 머리만 더 무겁고 어지러워 일상생활이 더 힘들더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과거에 제 자신을 보았고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제가 직접 경험한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어르신, 속는 셈치고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할머니의 귀 뒤 오목한 부분을 짚어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이곳을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 정도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올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할머니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점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병원을 찾은 할머니의 얼굴빛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의 깊은 피로감과 불안함 대신 한결 밝아진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며칠 전부터 밤에 깨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처음 사흘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나흘째부터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평소보다 편안해지고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뒤 더욱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 그저께는 꿈을 꿨어요.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꿈을 꾸었다는 것 자체가 깊은 잠을 잤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얕은 잠을 자거나 자주 깨는 상태에서는 꿈을 꾸더라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꿈속에서 먼저 떠난 남편과 젊은 시절 자주 가던 시장을 거닐었고 깨고 나서 마음이 무척 평화로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밤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할머니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잠을 푹 주무시니 낮 동안 기운이 넘쳐 예전에는 엄두도 못 내던 텃밭 가꾸기를 다시 시작하셨고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새로운 습관도 생기셨습니다. 이 변화를 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치료 효과라는 것을요. 왜 나이가 들면 잠 못 들고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동서양 의학의 통찰. 3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우리 몸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잠 못 드는 이유를 몸의 기, 취, 순환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심장, 신장과 신장, 셴장의 기능이 약해졌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셴을 주관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심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불안하고 초조해져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장은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 징을 저장하는 곳인데 이곳이 약해지면 밤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막힌 기의 흐름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귀 주변 부위는 뇌와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어 이곳을 자극하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귀 뒤를 부드럽게 눌러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긴장했던 신경이 이완됩니다. 마치 요란하게 돌아가던 기계의 스위치를 내리듯 각성 상태에서 수면 상태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것이죠. 손목 안쪽은 심장과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 심폭영락과 지나가는 곳이라 이곳을 자극하면 심장 기능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복사뼈 바깥쪽은 신장과 연결된 부위라 이곳을 자극하면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이 개선됩니다. 이 방법들은 약으로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스스로 잠드는 힘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5분, 기적의 6가지 혈자리 지압법.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10여 년간 환자들과 함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6가지 혈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골혈, 귀 뒤 오목한 곳. 손가락으로 귀 뒤를 만져보면 뼈 아래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곳을 지그시 눌러주면 뇌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당혈, 양 눈썹 사이. 미간의 정중앙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걱정이 많아 머릿속이 복잡할 때 이곳을 자극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태양혈, 관자놀이. 눈과 귀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두통이 있거나 머리가 무거울 때 긴장을 푸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내관혈, 손목 안쪽.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손목 주름에서 팔 쪽으로 손가락 2마디 정도 떨어진 지점을 반대편 엄지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심장을 안정시키고 불안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노궁혈, 손바닥 중앙. 주먹을 가볍게 쥐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 끝이 닿는 곳입니다. 이곳을 누르면 위장이 편안해지고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맥혈, 복사뼈 바깥쪽. 바깥쪽 복사뼈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신장과 연결되어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을 개선하고 몸의 근본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 부위마다 5초간 지그시 눌렀다 떼기를 5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너무 강하게 누를 필요 없이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들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6곳을 모두 해도 5분이면 충분하니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활의 지혜, 이 지압법과 함께 일상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대추차나 캐모마일차 한 잔을 드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경을 이완시켜 줍니다.
침실 온도는 약간 서늘한 18열 20도로 유지하고 완벽한 어둠을 만드세요. 작은 불빛도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며 뇌를 쉬게 해주세요.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이 많을 때는 잠들기 전 종이에 적어보세요.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계속 맴돌지만 글로 적으면 의외로 마음이 정리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는 귀 뒤, 지압, 내일은 따뜻한 차 한 잔, 그 다음 날은 침실 조명을 줄여보는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은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새로운 리듬에 적응합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꿀잠은 면역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강화하며 무엇보다 매일의 삶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약이나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당신의 손가락만으로 작은 기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 다른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